우리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엄마들이 대단하다고 하지만 저희 엄마는 정말 존경받을 만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세상에서 가장 존경스러운 사람을 꼽으라고 한다면 누구보다도 제일 먼저 우리 엄마를 꼽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초등학생 시절에 발표를 하는 일이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수업 중간에 위인전을 읽은 후 존경하는 인물을 쓰고 발표하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그때 친구들은 이순신 장군, 대통령, 유관순 열사 등을 적을 때 저는 당당하게 둘이 엄마라고 외쳤었어요. 선생님들께서는 그 이유를 여쭤보셨었는데 그 당시에는 잘 몰랐어요. 단지 우리 엄마가 항상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저를 위해 노력하고 고생하는 분이라고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당연히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면서 우리 엄마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깨달았어요. 제가 정상적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엄마는 혼자서 저를 낳아내셨는데 저는 태어나서 아버지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기운을 끌어안고 약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셨어요. 아빠가 없어도 아무 죄가 아니에요. 아빠가 있는데 잘못된 아이들은 계속 잘못을 저지르는 거고 바르고 착한 아이들은 그것이 인간의 바람직한 모습인 거죠. 요즘에는 아버지가 있어도 자기 일을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당연히 그런 사람들에게 순종하고 구박당할 필요 없이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나는 매번 우리 딸이 어디를 가서 절대로 귀에 못 살도록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지영이와 진이도 그렇고 나한테 아빠 없다고 놀린단 말야. 엄마랑 둘이 산다고 아빠가 없는 애라고 우리 아빠는 저 멀리 도망갔다고 놀릴 때 난 너무 속상해. 엄마, 그게 아주 미쳤어. 그게 무슨 놀림거리로 되어버린다고 놀릴지라도 그건 지랄이야. 그 요놈들이 배운 게 뭐야? 세상에는 아빠 없이 잘 지내는 애들도 있고 엄마 없이 잘 지내는 애들도 많고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잘 지내는 아이들도 많은데 그런 걸로 놀리니? 놀림거리는 하나도 아니야. 옆동이는 지영이가 아빠가 없어라고 계속 놀렸다고 말이야. 친구들에게도 나하고 놀면 아빠가 도망갈 거라고 나하고 놀지 말라고 했대. 아빠 없으면 자전거 타는 법도 배울 수가 없을 줄 알아? 아빠가 운전해서 여행을 간다는 건 없을 거래요. 엄마가 제 편 들어주려고 하니까 속이 이상해졌어요. 평소에 잘하지 않는 친구들이 놀린다는 이야기를 전해줬어요. 우리 엄마는 불같은 성격으로 홀로 저를 키워왔는데 이런 수모 한 번도 안 겪겠죠. 그래서 지영이 집에 찾아가서 문을 두드렸어요. 소동이 생기자 지영이 엄마가 무슨 일이야 하며 문을 열었어요. 우리 엄마의 결연한 얼굴을 보고 있는데 지영이 엄마도 한번 살피더니 뭔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제 얼굴을 쳐다보시더라고요. 엄마, 어이가 없어요. 남의 집에 발로 문을 차며 왜 그러세요? 배를 누르면 다 열리잖아요. 내가 조금 늦었다고 해서 이렇게 문을 차야 해요. 아유, 대문에 흠집이나 났으면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았어? 어이, 누가 누구한테 큰 소리야? 내가 오죽 열리 받았으면 지형이 엄마 집 대문을 발로 찼겠어. 내가 보자 하니까 가만히 보이지. 아우, 다짜고짜 찾아와서는 이게 무슨 소야? 아니, 은주 엄마, 알아듣게 이야기를 해야지. 애들끼리 싸우기라도 했다더라. 초등학생이 다 싸우면서 거지하니 은주 보면 멀쩡했다. 아구만, 왜 우리 집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피냐고. 여자애들끼리 말 써먹는 게 뭐 하루 이틀이냐? 그냥 애들끼리 풀게 내버려둬. 우리 딸이 상처받은 걸 왜 알아서 풀려고 그래? 지영 엄마가 뭘 그딴 소리를 하냐고? 아니네 집딸이가 이렇게 생각 없이 짓거리고 앉아있어. 어머, 지금 우리 지영이한테 하는 것인데. 소리야, 지영이가 무슨 말을 했길래 얼마나 했다는 거니? 은주랑 성격도 비슷하고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투닥거릴 수 있는 거지. 고깃집에 왔다가 집에 와서는 또 무슨 말을 하고 다녔는지 말을 한마디도 안 하네. 우리 딸한테 자빠 없다고 하는 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시키는 거랑 같잖아.
어떻게 지역 엄마까지도 그렇게 아는 척을 할 수 있어? 아빠 없다우는 게 무슨 죄라고? 그게 뭐가 잘못이야? 왜 그런 말을 하면서 우리 딸한테 상처를 주니? 아이고, 난 또 뭐라고. 아니, 아빠 없는 애한테 아빠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 왜 그래? 은주 엄마는 그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니었잖아. 그리고 우리 지영이가 무슨 왕따를 시켰다니? 그래서 지영이가 그럴 리가 있어 보여? 그냥 은주 얘랑 투닥거리다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겠지. 얼씨고 끝까지 싸워서 한마디도 안 해요. 왜 그런지는 아무도 모르겠네요. 예비가 하루 종일 술을 마시고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니까 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자식도 그런 모습을 보이겠지요. 그냥 그렇게 애비 밑에서 잘했으면 좋을 텐데 뭐 예비 없이 살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어머, 아니 왜 이렇게 말을 하시나요, 마마? 말씀이 좀 심하신 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 확실하게 반대할 거예요. 누가 말을 하는 건데 저라는 건가요? 전 그냥 결코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부모님께서 무슨 가르침을 받아서 그렇게 적막하게 사람을 대하고 무시하는 걸까요? 지영이, 엄마가 운전을 못해요. 꼭 애비가 해야 한다는 법이 어디 있어요? 제가 운전하면 돼요? 너는 그런 삶을 살았다간 나중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려나 봐요. 우리 엄마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니 지영이도 궁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와서 구경을 하고 있었지만 그 장면을 놓치지 않으려고 엄마가 지영이에게 한 말에 지영이는 냅다 방으로 숨어버렸어요. 분명 찔리는 게 있어서 반박하지 못하고 숨어버린 것 같아요. 아, 키가 막혀서 이런 거죠? 아니, 우리 딸에게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라고 하는데 어른들끼리 성적으로 잘 끝낼 수 있고 애들끼리 서로 사이를 좋게 지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부모들이 개입하면 애들이 살면서 더 서먹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나랑 싸움이라도 하자는 거야. 맞아. 내가 어디 지영이 엄마 머리채라도 한번 잡아봐. 아주. 그냥 한 번만 더 우리 은주한테 찾아와서 대의 없다고 놀리기만 해봐. 나가 아주 혼자 메어주겠다고. 지금 지영이 어디 있니? 다 듣고 있지 않니? 한 번 더 우리 은주에게 그런 말을 하면 내가 내 머리도 아주 강하게 믿어버릴 줄 알아. 그리고 지영이의 집 대문을 힘껏 발로 찼을 때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통쾌함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우리 엄마는 정말 슈퍼우먼 그 자체였고 우리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존경하는 사람은 우리 엄마뿐이었고 다른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 엄마는 여자 혼자로 아이를 키우면서 돈을 벌어야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일자리가 부족했기 때문에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다고 했어요. 우리 엄마는 화장품방 판매 사업을 하고 계셨는데 대기업 화장품을 받아서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판매를 했던 것이었죠.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데 호탕하고 유쾌한 분위기도 있었어요. 항상 엄마 주변에는 친구들이 떨어지지 않았고 화장품 판매 사업은 우리 엄마에게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업이나 다름없었어요. 주변에 친구들이 많았기 때문에 한두 개씩만 사줘도 꽤 많은 양을 팔 수 있었거든요. 경기가 불황이라고 하지만 엄마는 그럭저럭 제가 말한 바대로 지내셨어요.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엄마는 방문 판매 사업으로는 돈을 벌기 힘들다고 생각하셨지만 풍족하게 성과를 낼 수 있는 보험 업무를 시작하셨어요. 화장품 판매를 시작으로 방문해서 보험을 파는 일을 하셨던 거죠. 그런데 보험은 하나 가입해 놨어. 의료비가 계속 오르고 있다면서 실손보험 같은 건 가질 줄 알지?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추천해 달라더라고. 이번에 좋은 가격에 좋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했어. 상품 하나가 나왔어요. 그 상품을 자기에게만 추천할 거예요. 우리 엄마는 또한 뛰어난 말발로 남들을 홀리게 만들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도 가 있다고 할까요? 화장품 몇 개 사라고 했다가 완전히 마음에 홀리게 되어버리죠. 보험 판매까지 잘하게 되면서 승승장구하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중학생이 되었을 때 우리 엄마는 보험 판매 지부장이었고 일을 하면서 그 지역 보험 설계사들을 관리하며 총괄하는 지부장이었어요. 실적이 너무 좋아 회사에서도 우리 엄마를 주목했죠. 그래서 제 부모님은 우리 둘만 충분히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현실은 다르더라고요. 저희는 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학교를 다니면서 동시에 공부를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는 동안 저는 돈 걱정 한 번도 안 했어요. 우리 엄마는 저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며 주시고 헌신해 주셨어요. 비록 아버지가 누구인지 모르고 양육비를 한 푼도 받아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아쉽지 않았어요. 제가 아기였을 적 엄마는 매우 힘들어했고 풀죽을 먹을 정도였다고 얘기해요. 화장품 방문 판매조차 못했던 시절 풀죽을 쑤어 먹을 정도였지요. 쌀집에서 얻어온 쌀을 먹으며 버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돈을 벌어 풍족하게 살 수 있게 되었으니 우리는 정말 행운으로 인생이 잘 되었다고 생각해요. 만약 우리 엄마가 없었다면 이런 것은 불가능했을 거예요.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시절에 다녀온 학원들과 함께 친구들과 떡볶이를 먹으러 가기도 하며 저는 오늘은 내가 쏜다고 하면서 친구들에게 떡볶이 한 접을 사주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엄마와의 추억을 쌓아가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제가 엄마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사람이었고 엄마가 돈을 모아서 우리를 위해 열정적으로 살았던 것은 제게만큼이나 그녀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둘만이 서로의 유일한 가족이었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여 살아왔습니다. 매 학교의 입학과 졸업 때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저에게 제일 먼저 달려오던 사람은 우리 엄마였습니다. 정말 엄마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도 취직할 수 있었을 때도 역시 엄마가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제 손을 꼭 잡으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요. 혼자 그렇게 고생해서 키운 딸이 드디어 사회에 발을 딛고 나가 스스로 돈을 벌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즐거우셨겠어요. 정말 열심히 애를 보고 달려왔지만 딸 하나만을 보고 살아왔으니 그런 딸이 어림없이 젊은 성인이 되어서 엄마의 도움 없이도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제 엄마께서는 속내를 덜어놓으셨어요. 내가 이때까지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는 게 내가 이렇게 회사에 취직하고 나니까 느껴지는구나. 주변에서 왜 그렇게 하루 시간을 쪼개서 사는 거냐고 물어보았을 때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는데 이렇게 너를 키우려고 그랬었나 보다. 나도 이제는 조금 쉬고 싶은 생각이 들어.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말은 이렇습니다. 엄마가 나에게 쉬고 싶다는 말을 한 것은 태어나서 처음 같아요. 엄마,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내가 벌어들이는 월급은 엄마가 벌어들인 월급에 비하면 조금 없어도 세 발의 피에 불과하지만 조금씩 모아서 엄마에게 효도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짐을 좀 내려놓고 쉬어도 돼요. 솔직하게 말해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완전히 쉬겠다는 거 말고 지금 당장은 조금 쉬는 게 필요할 뿐이에요. 회사를 떠나는 게 아니라 천천히 다른 일을 찾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태까지는 닥치는 대로 업무를 처리하느라 제가 무엇을 원하는지 전혀 고민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2~3개월 정도 엄마가 푹 쉬고 여행도 다니시면서 정말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시는 건 어때요? 퇴직금을 넉넉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고민도 없을 거예요. 나도 이제 생활비 못할게 그러니까 이제는 엄마의 삶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해해 주셔서 고맙다. 아유, 내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 키웠어. 그냥 아이 있는 가정보다 훨씬 낫지? 월급을 받기 시작하자마자 거저 생활비를 보태겠다니까 딸이 응세하기라도 하나 봐. 엄마는 그렇게 엄마가 다니던 모든 일을 그만두고 엄마를 위한 삶을 찾기 위해 한 걸음 내딛기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백수도 천직이라는 말이 우리 엄마랑은 영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나 봐요. 딱 3주가 지나니 우리 엄마가 좀 있으셔서 못 살 것 같다는 고스란히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하, 백수라고만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군요. 수십 년 동안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면서 살아왔더니 단 3주밖에 쉬지 않았는데도 지겨워서 못 살겠어.
당장 다른 일을 찾아서 취직을 해야지. 하루 종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동네를 산책하는 게 너무 심심한 것 같아.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이 된 것 같아. 참, 엄마도 왜 그런지? 여유롭게 쉴 생각으로 편히 쉬어봐. 그러나 그동안 연락하며 친했던 친구들이랑 함께 여행을 해보거나 가까운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 중국이나 일본 같은 관광 상품도 많이 개발되어 있으니 한번 알아볼 만해. 그들도 나처럼 여유가 있을까? 너도 뭐 답답하지? 시집이라도 갈까? 내 마음을 편히 하고 쉬어야 하나 봐. 아이, 내가 천성적으로 밖에서 노는 사람인 것 같아.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니까 방해하지 말아줘.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 그거야? 엄마는 이제 겨우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25살밖에 안 먹었는데 벌써부터 무슨 시집 타령이야. 막상 시집 가면 덤마의 말로 심심해서 못 견딜 걸 언제는 애비 없이도 잘 컸다고 그랬으면서 왜 나한테는 결혼을 하라고 그래? 엄마나 재치 자리를 알아보던가? 얘가 아주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 나이에 무슨 재치 자리를 알아보라고 그래 다요. 나는 남자라면 아주 학을 뗀다. 학을 때 너나 시집 잘 가라 이 말이야. 엄마가 벌써 47인데 내가 하루빨리 결혼해서 손주 떡하니 안겨줘야 부담 없이 애도 봐주고 하지 않겠니? 저희 엄마가 일찍 감치 저를 가졌기 때문에 나이가 젊으신 편이었죠. 솔직히 40대면 늦지막이 결혼하는 사람들도 있는 나이 아니에요? 요즘은 신애도 임신을 한다던데 저는 엄마가 저만 홀로 평생 키워왔는데 결혼을 해서라도 좋은 남자분과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제 치자를 알아봤으면 좋겠다니까. 사실 치도 아니지만 엄마가 미혼모로 나를 낳았으니까 호적도 깨끗하잖아. 어디 가서 나를 딸 말고 동생이라고 해도 되겠다 싶어요. 진짜 보자고 하니까 엄마를 놀리고 그래? 아유, 난 싫어. 너 나와서 평생 뒷바라자고 키웠으면 됐지? 무슨 남자를 또 만나라고등 떠밀라는 건지 너 나시지 까라고. 아, 나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보고 싶어요. 직장 생활도 할 만큼 하고 친구들이랑 여행도 다니고 돈도 어느 정도 모아야 하니. 말이야,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할 거라고요. 이기 집에 아주 등짝 후드려 마을 소리를 하고 앉아 있어. 육아도. 말이야, 일찍 결혼하고 아이를 낳는 게 좋은 거야? 아니, 내가 젊을 때 아무것도 모른 채로 너를 낳았으니 그렇게 어린 나이에 살면서 지낼 수 있었지. 내가 조금 더 나이를 먹고 경험이 넓어지면서 아마 막막하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이 안 올 거야? 이렇게는 결코 못 살았어. 좋은 사람과 만나면 말이야, 하루빨리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가정을 이루는 생각을 해야지. 우리 엄마는 나에게 빨리 완벽한 가정을 이루라고 했지만 사실 난 아이를 그렇게 낳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 요즘은 저출산 시대니까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들 이해하시나요? 아이 한 명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도 엄청 든다고 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고 키울 마음이 생기겠어요? 나는 엄마의 잔소리를 참아가면서 3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어요. 생활하다가 나에게도 아주 큰 일이 터지게 되었는데 제 인생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사건이 있었어요. 퇴근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와서요. 평소라면 모르는 번호라서 결코 받지 않았을 텐데 이상하게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누구세요? 혹시 은주야? 은주 맞니? 라는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는데 그 목소리가 정말 처음 듣는 목소리임에도 깊이 음미해본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퇴근하는 길에 우뚝 서서 나도 모르게 흔들게 울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길을 걷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전화기를 붙잡고 엉엉 우는데 태어나서 처음 듣는 목소리였는데 이름을 부르는 그 말투에서 느껴지는 것이 있었어요. 무한한 그리움이 느껴졌는데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제 아버지의 목소리라는 것이었죠. 혹시 우리 아버지세요? 맞아요. 단 한 번도 얼굴을 본 적 없는 우리 아버지가 맞냐고 했어요. 처음에 이름을 불렀을 때 상대방은 한참 동안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말 색다른 숨소리만이 전해졌죠. 저는 아버지가 용기를 내어서 전해올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쪽에서 무슨 말을 하든 얌전히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한참 서서 대답을 기다렸는데 입을 간신히 뗀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어요. 맞아. 내가 염치 없이 이렇게 연락을 해서 미안해. 우리 은주 얼굴을 한 번만 보면 소원이 없겠다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했어. 한 번만 나를 만나준다면 되겠지만 저는 선뜻 알겠다고 대답하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저를 만나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순간 모르게 저의 마음에는 엄마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저는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을 할 일이 아니라 엄마와도 상의를 해봐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시간을 좀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엄마를 붙잡고 이야기했어요. 엄마, 나 아빠라는 사람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부르는데 아빠란 걸 알겠었어요. 그가 나한텐 얼굴 한 번만 보는 게 소원이라고 했고 한 번 만나자고 하는데 내가 아빠를 만나와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엄마랑 이야기를 해봐야겠어요. 그래서 나도 거의 30년 만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을 받았어요. 연락처를 알려줘서 너를 하도 보고 싶다고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 우리 딸이 보고 싶어 한다면 얼마든지 보게 해주겠다고 했어. 아이야, 너랑 연락하라고 알려줬어. 나를 가진 이후로 연락이 끊겼던 사람이 왜 지금에 와서 우리에게 연락을 하려고 했을까? 그동안 정말 단 한 번도 연락이 오지 않았었던 거잖아. 단 한 번도 없었었지. 있었으면 내가 내게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솔직히 나도 궁금하긴 하구나. 이 사람이 이제 와서 너를 보고 싶다고 찾는 이유가 뭔지 말이야. 나한테도 미안하다고 울면서 전화가 왔는데. 아휴, 이걸 정말 만나도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어. 그래도 나 꼭 한번 우리 아버지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엄마, 나 혼자 가는 건 무서워. 같이 가줄래? 아휴. 무서운 게 뭐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랑 나랑 정말 열렬한 사랑을 했던 이야기야. 동네 사람들은 우리를 다 아는 정도로 시끄럽게 연애했었지. 그때만 해도 혼전 임신은 손가락질 받을 만큼 힘들었고 근데 내가 갑자기 너를 임신할 리가 없잖아. 여기까지 했으니 잘나야 할 것이며 문제는 우리가 집안에서 반대를 받았던 이유였지. 결혼은 죽어도 안 된다고 하고 아이를 포기하라고 했어? 나는 정말 곤경에 처해 있는 거야? 왜 반대를 했는지 이런 건 설마 가족 재산 차이나 학력 차이 때문이겠지 아니면 아빠가 실망할 것 같아. 그때는 그게 당연했어요. 내 고 학벌이 차이 난다면 반대하는 게 당연했지. 그 말이야. 헤어지라고 난리를 쳐도 참아내야 할 것이라고.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버리고 도망쳤다는 사실을 알리며 나를 보호하기 위해 나를 숨겨둔 것으로 나이키웠다. 당연히 어머니는 어미가 되었으니 그 정도의 행동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을 리가 없어. 아버지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를 찾아다녔던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곤 했어. 하지만 그 당시에는 연락수단이 없는 시대였고 지방에 굳게 감춰버린 나를 찾아내기 어려웠을 테니까. 어떤 방법을 통해 그들을 찾을 수 있을지 고민하다가 무엇도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었는데 노부모님께서 사신 신락 하나를 얻어 살아오고 있었던 날 우리의 연락은 자연스럽게 끊겨버리고 말았다. 그 끝에 노부모님의 도움으로 그 신락에서 태어난 나를 헐떡여 여러 산파가 널려있는 산부인과에서 너를 출산했다는 사실이 신기하다. 당신 아버지가 더 많은 노력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를 찾아올 방법이 없었을까? 당신 엄마가 숨었다는 이유로 찾아내지 못한다는 건 핑계 같은 말처럼 들리겠지만 상실감은 크겠지. 얘기하다 보니 나 또한 자연스럽게 편을 든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정말로 잘생기고 곱은 사내인 도련님이었어. 혹시 그가 살아있음에도 나를 찾아낼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는 나를 잊지 못해서 그런 식으로 시달렸거나 그의 시대 어르신들이 외국으로 그 사건을 유복했다고 하더라. 다른 나라에서 정신없이 살고 있다면 치료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하지만 인간도 지독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터를 잡고 살다가 평생을 혼자서 지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하라는 충고를 받았는데
집안 사람들이 손자리들이 밀기를 하고 노란 머리 여자라도 만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결혼을 선택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최근에 한국에 입국했다는 소문이 있네요. 그곳에서는 원만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국에 들어와서 갑자기 나를 보고 싶다는 것도 이상하고 왜 신경이 변화되었을까요? 아무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하겠지만 암에 걸렸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하니 스트레스를 받고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말기 암이라고 하는데 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보험 문제도 있으니 그럴듯합니다. 국내에서 치료를 받다가 전도를 받게 되어서 최후 판정을 받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하더라도 운명인가 아버지께서는 암이 온몸에 전이 되어 시한부 판정을 받게 되었으니 마지막으로 후회를 남기지 말아보자는 심정으로 엄마에게 연락했고 나에게도 연락해 주셨어요. 지금이라도 염치 없지만 얼굴을 꼭 한번 보고 가고 싶다고 나도 살면서 아버지를 한 번이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엄마와 함께 용기를 내어 만나러 갔어요. 아버지는 정말 얼굴이 매우 창백해서 상태가 매우 심각해 보였고 온몸 구석구석이 전이 되어 진통제가 없으면 눈을 뜨고 있는 것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내가 우리의 은주 얼굴을 이렇게 봐가면서 너무나 믿기 어려웠어요. 너무 아픈 상태라서 지금 나는 환상을 보고 있는 건가 싶었고 생각까지 들었어요. 나는 반드시 은주야, 미안해. 너의 얼굴을 보고 싶었어. 내가 너무 그때 그렇게 쉽게 그 사람의 손을 놓은 게 아닌데 미국으로 떠난 것도 아닌데 정말 미안해, 은주야. 그동안 정말 많이 고생했지? 미안해, 정말. 그렇게 아픈 몸으로도 사죄를 거듭하는데 저도 진짜 그동안 얼마나 원망도 하고 그리워도 했겠어요. 솔직히 아빠 없는 은주 알고 놀림도 많이 받았고 우리 엄마가 나 몰래 소주를 한잔 하시는 모습도 여러 번 목격했었다. 이때는 원망할 대상이 필요하면 무조건 자빠 때문이야 하면서 살았었던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피는 물보다 물이 짙은 거라는 거라고 그렇게 원망을 했던 그 마음이 다 사라지고 제 눈앞에 있는 우리 아버지만 보이더라고요. 아버지가 숨을 쉬어서 말을 하시는 것도 힘들어 하셨지만 저와 엄마를 보며 힘을 내셨어요. 그렇게 한참 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면서 몇 주간이나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3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다는 사실이 무색할 정도로 우리 가족은 너무 가까워졌어요. 아버지께서 말기 암이라는 사실만 빼면 정말 행복한 가족,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가족 모습이었어요. 주말마다 엄마와 함께 아버지를 보러 갔고 그동안 우리가 떨어져 지냈던 거의 30년이 다 되어가는 그 시간조차도 무색할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눴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시절에 받았던 놀림이나 늘 존경했던 분으로 엄마를 꼽는 이야기들까지 모두 나눴어요.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파한 친할머니와 친할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아프다면 한 번만 얼굴을 보여주시는 게 가능한가요? 아니면 저희가 없는 시간에만 오시는 것인가요? 저희 모녀의 얼굴을 보러 오는 건 부담스럽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런 거라고 느끼시는 건가요? 아니야. 이미 두 분 모두가 돌아가셨어요. 그 정도의 일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가 온 건가요? 문을 타령하며 늘어놓고 허망하게 사고로 떠나신다는데 나에게는 이제 남은 가족은 은주와 내 엄마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늘도 냉담하죠.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나도 짧았어요. 아직 대학 시절 이야기도 다 나누지 못한 채 아버지는 눈을 감으셨어요. 살아온 시간에 비해 함께한 시간은 너무 적었지만 그래도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병원을 치료 중일 때는 별일이 어떻게 될지 걱정했는데 우리 모녀에게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아버지께서는 엄마를 급기안마즉 대하여 반대하셨었는데 정작 재산이 상당한 부자였다는 것이었죠. 아버지께서는 그 격려에 대한 보상 같은 것으로 우리 엄마의 이름으로 건물 하나를 그리고 제 이름으로는 집 한 채를 주셨어요. 저는 김자라고 불러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키워주신 엄마께 고마운 마음뿐이에요. 그 건물 한 채의 가치가 매우 높았는데 가격도 엄청났지만 건물 자체가 정말 좋았고
상가에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가득 차 있어서 월세도 매우 높게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었어요. 아버지네 집안에서 엄마를 반대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제 이유가 알아졌어요. 엄마가 건물을 관리하면서 내포한 뜻을 이해했어요. 평생 놀고 먹고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는 일자리 같은 것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정말 엄마의 삶을 위해 살고 싶어요. 아버지도 그런 것을 바랐고 엄마에게 건물을 주셨을 때도 그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단지 아버지 장례식을 잘 치르고 양심에 맞춰 좋은 자리를 찾도록 알아보라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를 떠난 후 4년이 지난 후에 나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고 좋은 자리를 얻게 되었어요. 어쨌든 이 제 32살이 되었으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고요. 바쁘게만 살아왔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연애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서 소개팅 자리에 나가보고 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색하고요. 별로였는데 몇 번 해보니까 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가 세 번째 소개팅 자리에서 남편을 만나게 되었는데 생김새도 멀끔하고 성격도 괜찮은 것 같았어요. 딱 한 가지 고집이 조금 센 것 같았지만 그건 참지 마음이 잘 맞아 연애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흘러서 결혼도 했어요. 양가에서 반대도 딱히 없었고 시어머니도 시집 설리는 딱히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친정이 본인들보다 여유가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저한테 우리 복덩어리, 우리 예쁜 며느리 하면서 잘해주시기도 했고요. 우리 며느리가 아주 복덩이 다름없지 뭐.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며느리를 맞이할 수 있겠니? 내가 우리 며느리한테 평생 잘해주면 살아야 나중에 효도도 받고 그러겠지? 참나 엄마 나는 안 보이고 며느리만. 우리 부모님도 보여. 마누라 가족 같고 처갓집도 다 마누라 편을 만들고 있어요. 나는 부 없이 결혼한 것 같은 생각이 들었기에 입을 삐죽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귀엽게 보이기도 하고 철 없어 보이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렇게 잘 살고 있었어요. 결혼한 지 2년이 되었고 우리가 딱히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았는데 이상하게 아이가 잘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제가 산부인과에 가서 혹시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해봤지만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비뇨기과 검사를 받아봐라고 권유했어요. 솔직히 제 문제가 아니면 남편 문제 아닐까 생각해요. 하지만 남편은 별 문제 없다면서 비뇨기과 검사를 미루고 밀쳐내고 있어요. 아이는 생기지 않는 상황인데 우리 엄마는 답답해하고 시골집에서도 은근히 아이를 기다리고 계시죠. 눈치는 채지만 우리 엄마는 남편을 붙잡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우리 딸은 부인과 가서 검사를 받고 몸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위는 왜 한 번도 병원을 안 가서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사위에게 문제가 있다면 어떡하나요? 시험을 해야 할 것 같아요. 하지만 하루빨리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해야 하겠죠. 그런데 그 말로 우리 남편의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고 해요. 자기를 문제 있는 사람으로 대하는 건 어떤 말인가요?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 상황에서 당황했어요. 남편에게 비뇨기과에서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을 때 듣지도 않았었는데 엄마가 그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해하는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 귀에도 그 말이 들어갔는지 제게 잔소리를 해요. 아들이 건강하다는 말을 듣고 차에서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거니 내가 뭐라 하라 할 지경이 되어도 해도 너무 심하다고 생각하냐고 내가 너무 예쁘다고 칭찬하니까 우리 집안이 어색해 보이는 거야. 나는 시어머니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잔소리를 하면서 적응하기 힘들어하고 있어. 시어머니는 시댁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면서 나에게 잔소리를 점점 더 심하게 하기 시작하고 생기면 안 되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을 정도로 상황이 나빠져가고 있었어. 그런데 그 사이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던데 우리 엄마는 계속 어지럽다고 위가 안 좋다며 말씀하셨거든. 밥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았어요. 가끔 오한도 들고 머리도 아파서 우리 어머니가 쉽게 큰 병이라고 생각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한번 동네 병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전기 검진과 같은 추가 검사를 받아보신 적이 없으니 이번 기회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체크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큰 병이라면 유명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수도 있어요. 예약을 잡아서 하룻밤 동안 검사를 받아보고 보호자와 함께 방문해주세요. 걱정이 많아서 마음이 떨린 채 병원에 가셨지만 의사의 진단과 조언을 받으셔야겠어요. 이수경 씨가 수면 내시경을 진행하셨나요? 위에서 이상한 것을 발견하여 조직 검사를 했더니 악성인 것 같습니다. 즉, 우리가 흔히 아는 위암이라는 이야기죠. 사이즈를 보니 꽤 크기 때문에 항암 치료를 통해 사이즈를 줄인 후 수술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병원도 가보실 생각이 있으세요? 보통 환자들은 병원을 2, 3군데 정도 다녀본 후에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아요. 혹시 지금 우리 엄마 위에 암이 생겼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증상이 그렇게 심각하지 않았고 저는 단순히 위험 정도로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보통은 위험 정도로 생각하고 검사를 한 뒤에 암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병원에서 치료를 할 것인지 결정되면 언제든지 병원으로 전화하셔서 치료 일자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항암 치료라는 것 말이죠. 환자도 환자이지만 보호자님들께서도 마음을 굳건하게 먹어주셔야 환자분들도 힘이 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단단하게 잡으세요. 정말 그 말씀을 듣는데 눈물이 절로 나왔어요. 우리 엄마를 얼마나 각별하게 생각했는지 다들 잘 아시잖아요. 저한테 남은 가족은 슈퍼어머님, 우리 엄마 하나뿐인데 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고 나서 엄마까지 가시면 정말 저 혼자서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하게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너무나 사랑하고 엄마가 이렇게 빨리 제 곁을 떠나실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눈이 멀어졌어요. 현실감을 하나도 못 느꼈어요. 물론 위암은 완치율도 높은 암이지만 저희 아버지는 전이가 되어서 돌아가셨고요. 마당에 앉은 채 엄마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었습니다. 그냥 망연자실한 상태로 또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멍하게 있자니까 엄마가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은주야, 사람이 말 다 갈 때가 되면 다 가는 법 아니겠니? 아직 수술을 받을 수 없지만 전이 된 것도 아니라니 이렇게 우는 건 무슨 소용이야. 누가 보면 원망스러워. 아직도 살아있는데 그래도 청승을 떨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말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쉽게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이해해. 어떻게 받아들여. 집에 와서도 하루 종일요. 울었더니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 얼굴을 보자 무슨 일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최근에 걱정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단순히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정기검진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아 한 번쯤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소견이 나왔어요. 암의 사이즈가 매우 크다고 해서 항암요법을 통해 크기를 줄인 후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엄마가 전이 되어 온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되면 어떡하죠? 엄마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장모님이 암이라고 말씀하시니 너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다른 병원을 찾아보셨어요? 다른 병원에서는 암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 들리잖아요. 하지만 조직 검사를 모두 받아봤는데 암이라고 한다면 다른 병원에 가볼 필요도 없이 여기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비슷한 치료를 할 수 있어요. 꽤 유명한 병원에 예약을 잡아간 거니까 여기만큼 잘 보는 곳도 없을 거야. 나는 그냥 하루라도 빨리 우리 엄마를 치료하고 싶어. 그래, 뭐든지 치료는 골든 타임을 놓치면 안 되는 법이니까. 당신 마음이 그렇게 굳어져서 빨리 장모님의 항암 치료부터 시작하자. 아, 진짜 나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 장모님이 암에 걸릴 거라고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 장모님 나이도 젊으시다. 아, 그래도 괜찮을 거야? 왜냐하면 위암이라는 게 생존율도 높으니까 괜찮을 거야. 아이야, 너무 울지 마. 다음 날이 되어서 나는 우리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어요. 엄마,
아무래도 그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월요일에 바로 병원에 전화해서 1차 항암 예약을 잡을게.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 엄마가 의지만 있으면. 아, 또 엄마가 잘 먹고 힘을 내면 암이 그게 뭐 어려운 길이겠어요. 그래, 바로 예약하자. 엄마 말대로 힘내서 이겨낼 테니까 너무 울지 말고 말이야. 엄마랑 통화를 끝내고 속이 이상한 마음에 또 한참 울고 있는데 집에 누가 찾아온 것이 아닐까 하고 봤더니 우리 시어머니가 뭘 바리바리 싸들고 온 거예요. 생전 반찬 한 번 싸온 적이 없었는데. 아니, 어머님이 반찬들은 다 뭐예요? 아,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엄청 무거우셨을 것 같은데 그한테 시켜서 가져가라고 하시지. 아이, 뭐 하러 밥은 우리 아들 시키니 이건 내 것 아니다. 이, 얼른 옷 입어라. 사돈한테 가자네. 저희 엄마요. 갑자기 저희 엄마한테는 왜요? 무슨 볼 일이? 아이 사돈이 위암이라면 우리 아들이 어젯밤에 전화로 알려주었어요. 내가 위해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로 반찬을 만들어 왔고 보양식도 준비해 왔어요.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부터는 잘 먹질 못하고 몸이 허하진 텐데 지금이라도 기력을 보충해야겠죠. 그렇게 말씀하자마자 얼른 가자고 하더니 진짜 고마운 마음이에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해준 것이 아니겠어요. 남편의 시어머니가 이렇게 셋이서 남편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반찬들을 바리바리 싸서 친정집으로 갔어요. 우리 엄마는 토요일 오후에 동네까지 찾아와서 황당해했는데 시어머니는 성큼성큼 들어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쭉 훑어보더니 차곡차곡 정리를 하셨어요. 사도원이라는 요리는 위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이니까 물 대신에 이것을 드실 수 있고 차갑게 보관하는 것보다 데워 먹는 것이 좋다더라고요. 상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냉장고에 넣어줄게요. 이거는 오늘 저녁에 먹으라고 영 집어서 넣은 능이 백수이고 또 이거는 제가 약재 달여서 만들어 온 죽이야. 속이 더부룩하면 이걸 드세요. 아니면 뭘 이렇게 한 짐 가까이 들고 오셨어요. 정말 힘드셨을 텐데 사도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참 몹쓸 병에 걸려서 사돈지 걱정시키고 말입니다. 이 감사함을 다 어찌 갖죠? 아유, 갚는다는 이야기 하시니깐 제가 그냥 가감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암 사이즈가 많이 커서 줄여서 수술해야 한다면서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거의 뭐 말기 수준인 것 같은데 이제 수술 주변 정리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돈 장례는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겠습니다. 성대하게 치러질 테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물부터 저희 아들 명의의 이름으로 바꾸자. 저는 무슨 이야기를 들은 건가 싶어 현실감이 느껴지지 않아 입을 다물고 있었어요. 아니, 병을 앓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보다 초라한 분위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거지만 신기했어요. 저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음식을 실어 찾아온 거잖아요. 아니요, 어머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요. 그 건물을 왜 우리 남편에게 줘야 하나요? 우리 엄마한테 자식이 없는 것도 아니고 제가 존재하는데 왜 그걸 남편에게 주냐는 건데요. 아니, 원래 장차 자리에서 가장 앞줄에 앉겨야 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아들이겠죠? 아들아, 우리 아들은 사돈이 없으니 사위가 영정사진을 들고 다 해야지 않겠어? 우리 아들이 사돈 아들이 해야 할 일을 대신하는데 당연히 건물도 받아야 하지 않겠어? 아이야, 그동안 우리 아들이 몇몇 명이 함께 사는 집에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우리 아들도 이제부터 내 앞에서 조금씩 휴식을 취해가며 살아보자. 아니, 건물을 탐내는 것은 왜 우리 엄마가 해야 하는 것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병원에서도 수술을 받아보자고 했지? 시한부 선고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건물을 줘야 한다는 무서운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어머님, 설마 그런 생각이 있나요? 반찬을 다 해오는 것은 왜 한 거죠? 그럼 나 혼자 해야 하나요? 아침부터 분주하게 시장에 가서 장을 보러 간 이유가 뭔데? 그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던 것도 우리 아들 탓을 했지? 우리 집이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은
그런데 제 아들이 찍소리도 한 번 못했거든요. 아니, 그냥 지금 이런 상황이라 비서쌈까지 사라지면 고화가 될 거라니. 무슨 얘기길래 그렇게 고개를 빳빳하게 들어 사돈 건물이나 내놔야 한다는 거 알죠? 날은 제사를 못 지내니까 사위가 지내야지. 그럼 사위가 알아서 장례까지 치러지고 제사까지 들어지겠죠? 그러니까 기둥이 집안에 있어야 하는 법이죠. 근데 그 순간 운명처럼 우리 엄마 휴대폰이 울리더라고요. 엄마는 가엾은 분위기 속에서 한 템포 쉬자는 듯 전화를 받으셨어요. 잠시만요 하고 여보세요 했는데 우리 엄마는 나이도 있어서 전화기 소리를 엄청 크게 키워주셨죠. 그래서 상대방의 말소리가 다 들렸습니다. 아, 여기 병원인데요. 이수경 씨 맞으신가요? 아, 제가 그릴스 아주 큰 실수를 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경님과 같은 나이에 같은 이름을 가지신 분이 또 한 분 더 있을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저희가 진료 차트를 헷갈렸어요. 아, 정말 죄송합니다. 이수경 씨께서는 원망으로 아니시고 단지 혼란으로 인해 우리가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에 예약을 당겨드릴 거예요. 약만 와서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 엄마가 원망이 아니라는 거죠. 그 대답에 집안에 정적이 흘러나더라고요. 정말 마치 만화나 영화에서 본 적 있는 까마귀가 지나가듯 한 기분이었죠. 갑자기 우리 엄마가 암이 아니라는 소리를 하니 시어머니도 당황스러워하고 말이에요. 아니, 위암이 아니라니 정말 너무 잘 됐네요. 사돈 아우가 말했어요. 제가 한 말은 그냥 잊어주세요. 제가 너무 섣불리 행동한 것 같네요. 어떻게든 지나간 일로 넘기죠. 아니요, 시어머니가 이미 한 말을 잊을 수 없어요. 얼굴에 당황한 내 안경이 제게 떠 있는 것 같은데 정말 기분이 좋지 않네요. 어머님,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하신 후에 넘어가 달라고 말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꿈에도 상상 못했어요. 남편이 저에게 참고 견디며 살았다고요? 제가 언제 집회에 참석해 유세를 했다는 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오해한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무엇을 잘못 말했나요? 장례식 때 사위가 장을 친다는 건 당연한 일 아니겠어요? 어머님, 이런 시기에 정말 이러시면 참을 수 없어요. 저는 더는 참을 수 없어요. 아이가 있는데요. 노력하고 싶었지만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 때문에 답답하여 죽을 뻔했습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비뇨기과 질질 끌림을 해서 남편은 무정자증에 걸렸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결국 이혼 사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아이 없이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말했다가 갑자기 아이가 필수가 아니라고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우리 엄마를 위해서라도 아이를 가지고 싶었습니다. 너와 이혼할 거라고 박아두었어요. 왜 나는 이런 사람과 결혼했는데 아이를 포기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 사람을 버리고 새로운 가정을 찾는 게 더 현명할 것 같습니다. 제 미래를 위해서라도 그 사람도 싸우고 있는데 이렇게 쉽게 나를 버린다고 이유를 모를 거예요. 죽어도 이혼은 안 된다고 했지만 이미 시댁의 양면성을 보았잖아요. 결국 저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남편과 시어머니는 찾아와서 저를 무릎 꿇고 울고 청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놓치겠다고 졸도하며 일부 재전까지 가더라고요. 너 아휴, 너 정말 내가 졸도하는 꼴이라도 볼 것 같아서 이혼 소송을 멈출 거야? 아, 내가 잘못했다고 말했잖아요. 너무 섣불리 판단했다고 말했어요. 아, 내 입이 방정이라는 우리 아들이 웃고 있네. 어떻게 만드니? 아우,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만 이미 떠난 버스 아니겠어요. 정말로 꿀릴 게 하나도 없었죠. 집도 있고 우리 엄마 건물도 있는데 무슨 이유로 이런 놈과 계속 살아야 할까요? 배신감을 느낀 건 바로 저 자신이겠지요. 나는 불도저 같은 엄마의 성격을 이어받아 빌고 비는 시댁을 무시하고 있는데 이혼 소송 중입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진행 과정도 좀 지지부진한데
제대로 끝나면 좋겠다는 생각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런 타이밍에 시어머니가 망언을 하고 또 그때의 병원에서 엄마의 질병이 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가 일부러 이런 상황을 만들어준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늘에서도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것 같아 놀랍지만 신기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혼 소송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